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식 TV의 김대식입니다. 오늘은 일본 교토와 일본 여류 문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794년 간무천황이 헤이안쿄, 현재의 교토로 수도를 옮깁니다. 이것을 천도로 하죠. 그때부터 1192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카마쿠라의 막부를 열기까지의 약 400년간을 일본에서는 헤이안 시대라 부릅니다. 일본의 수도로 있었던 교토가 수도였던 1100년간의 기간 중에서 이 400년 동안이 가장 일본 문학가, 일본 문화가 꽃피었던 시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활짝 꽃을 핀 문학을 일본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중고 문학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중고 문학의 중심에 있던 교토는 분지로서 지리적으로 동서북이 산으로 성벽처럼 둘러싸여 있고 남쪽만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해안 시대에는 일본 문학 전체 중에서도 문학성이 뛰어난 여러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 시대는 천황은 존재했지만 귀족들이 권력을 잡은 특이한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귀족들은 천황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요. 천황에 가장 가까운 외척 관계를 맺어 그것을 계기로 권력을 잡아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해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후지와라 가문이라 할 수 있으며, 그가 등장했던 시기에 화려한 여류 문학이 꽃을 피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한시문이 대단히 유행했고 후지와라노 요시후사 등에 의해서 섭관 제도가 실현되어 와카를 비롯한 문학에 대한 관심도 깊어지게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히라가나와 카타카나가 탄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류 문학의 대중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당시 궁중은 학문과 교양을 몸에 익혔던 여성들이 활약할 수 있었던 장소가 되었죠. 그녀들은 이러한 자유스러운 궁중 환경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예술의 무대에 진출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치조 천황이 즉위했던 986년로부터 시라카와 천황이 집권했던 1068년에 이르는 100년간은 일본 중고 시대에도 여류 문학의 융성기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섭관 정치가 절정에 이르렀던 후지와라노 미치나가 시대를 전후하여 당시의 귀족들은 권력을 독차지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딸을 천황의 황후로 만들어 천황과의 가까운 외척이 되고자 갖은 노력을 다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족들은 아름답고 예쁜 딸을 낳아 높은 학문을 갖춘 교양 있는 여성으로 길러서 천황의 황후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딸이라고 해서 딸의 학문과 교양에 관한 모든 것을 자신이 직접 교육할 수는 없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 생활의 그 세세한 부분과 뭐 한시라든지 그 글이라든지 그 가운데서도 결혼한 이후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등에 또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교육 역시 높은 학식과 결혼 생활의 경험이 있는 교양을 갖춘 궁녀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얼굴과 용모는 뛰어나지 않아도 학문적인 소양이 있고 교양을 갖춘 훌륭한 궁녀를 선정하죠. 그래서 이제 선정하여 그 궁녀를 통해 자신의 딸을 교육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해안시대 권력형 사회의 독특한 지배구조와 자녀교육은 일본의 여류문학을 싹트게 하여 일본을 대표하는 작품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성에 의해 가나로 쓰여진 최초의 작품은 미치스나노 하하가 쓴 가게로 니키인데, 이 작품은 자기를 응시하고 자기 심정을 고백한 자서전적인 일기입니다. 이후
이즈미 식기부가 쓴 것이 통솔로 전해지고 있는 이즈미 식기부 니키, 무라사키 식기부가 쓴 무라사키 식기부 니키, 스가와라 다키스에의 딸이 쓴 사라시나 니키 등 여류 일기가 잇따라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필 가운데는 일본을 대표하는 세이쇼 나곤의 작품 마쿠라노 소시, 모노가타리, 문학 가운데서 무라사키 식기부의 작품 겐지 모노가타리 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당대를 대표하는 여성 문학자 두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황후 데이시의 궁녀였던 세이쇼 나곤과 후궁인 쇼슈의 궁녀였던 무라사키 식기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여류 문학자는 라이벌 관계 궁녀였지만 일본을 대표하는 문학자로 오늘날까지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이쇼 나곤과 무라사키 식기부 두 궁녀가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던 일본의 수도 교토는 기후의 변화와 사계절의 차이가 특히 심하게 느껴지고 하루 중에도 아침, 점심, 저녁, 밤이 미묘하게 변하는 곳이기에 섬세하고 예민한 계절적 감각의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마쿠라노 소시와 겐지 모노가타리의 내용 속에도 자연과 계절에 관계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헤이안 시대 궁중 여인들의 생활은 어떠했을까 하는 문제는 특히 오늘날 같이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에 있어서는 관심거리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와 가요 이콘, 결혼해서 이 남녀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의 집을 다니게 되는 혼인 제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가요 이콘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있었던 시대였으므로 여성은 결혼을 했다고 해도 언제 사랑하는 남자의 발길이 끊길지 모르는 불안이 존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여성들은 남자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여 자신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내려고 독특한 화장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만이 사용하는 요즘 같은 그 향수를 사용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예쁜 병에 담겨진 향수가 없었던 시대였으므로 많은 여성들은 좋은 향기를 풍기는 나무를 태워서 그 향기를 의복에 배어들게 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당시 여성에게 있어 자신이 사랑하는 남성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은 거의 숙명적인 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 시대 교토에 살고 있던 귀족 여성들은 겉으로는 화려함과 화사함이 내비치고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숨겨진 불안과 해안이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